안녕하세요. 한가족 문진석 대표와 이서연 소장입니다. 이제 코앞으로 다가오는 6월에 서울 부동산 시장의 판도가 달려 있습니다. 지금의 서울시장인 오세훈 시장이 재선에 성공할지 아니면 새로운 시장으로서 정원허가 취임될지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어요. 하지만 서울시장이 누가 되든지 간에 바뀌지 않는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서울시장 후보 둘 모두 아파트 공급에 진심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앞으로 바닥입니다. 향후 5년을 넘어서 최대 10년까지도 절대적인 공급 부족을 겪게 될 거예요. 즉 서울시장이 되는 사람은 주택 공급에 필사적일 수밖에 없고 과거 박원순 시장의 시절과 같은 재개발 전면 중단 사태는 더 이상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누가 시장이 되더라도 재개발 기회를 무조건 받는 곳을 찾아야 합니다.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지역은 외면받고 또 어떤 지역은 새로운 기회를 받을 테니까요. 그리고 재개발 투자는 최대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안전한 곳에 투자를 해야 하는데요. 그 정답은 역세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요. 2억대라는 소액으로 역세권 내에서 용적률 1000%를 받을 수 있는 재개발 기회가 높은 지역을 안내드립니다. 무엇보다 사업성이 굉장히 높은 곳입니다. 즉 우리가 조합원이 된다면 추가 분담금이 거의 없이 아파트 한 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부터 말씀드리자면 청량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국비가 드는 기차역은 어디일까요? 바로 GTX입니다. 여기에는 무려 18조 원이나 쓰이죠. 그래서 GTX 역세권의 주변은 늘 개발 압력이 높은데 서울에서 GTX 노선이 2개나 정차하는 곳은 삼성역과 서울역과 청량리 세 곳이 유일합니다. 실제로 삼성역에는 T일알로와 삼성 트레이드 센터 등의 많은 일자리가 있고요. 앞으로도 현대 GBC나 잠실 마이스 개발 사업 등등으로 수많은 일자리가 더 생겨날 계획입니다. 하지만 삼성역의 주변으로는 전부 업무지구여서 재개발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이 없다시피 합니다. 그리고 서울역은 서울 도시 업무지구와 바로 맞닿아 있고요. 향후에는 서울 북부 역세권의 업무지구가 여기에 개발이 되는 만큼 일자리가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변의 노후주택가를 보자면 서계 청파동과 후암동은 전부 재개발이 선정돼 있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서 동호암 3구역은 2024년도에 신속통합기획으로 선정이 됐는데요. 선정되기 전에는 투룸빌라가 5억대였습니다만 최근에는 10억이나 할 만큼 높은 시세 차익을 보입니다. 이 정도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은 소액 투자를 할 만한 곳이 거의 없습니다. 마지막 청량리역입니다. 이곳에는 GTX 2개 노선이 정차하는 곳 중에서 유일하게 역세권 개발이 가능한 구역을 가진 데다가 또 소액 투자까지 가능합니다. 청량리역에는 이미 1호선과 경의중앙선, 수인분당선과 KTX와 ITX, 경춘선 등등 많은 노선이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요. 앞으로 GTX B와 C까지 이곳에 들어선다면 서울에서 가장 많은 14개 노선이 완성됩니다. 비교적 최근까지 청량리역에 대한 인식은 노후되고 낡은 역사와 노후주택가가 가득한 곳, 홍등가가 크게 활성화된 곳으로 이미지가 좋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투자자의 선호도도 많이 떨어졌어요. 서울시는 그러한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서 2014년에 서울 생활권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곳을 광역 중심지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굉장히 중대한 결정입니다. 이 청량리를요, 용산과 잠실과 마곡과 똑같은 위상으로서 그에 맞게 개발 계획을 세우기 때문이에요. 현재 잠실에는 롯데월드타워와 함께 엄청난 상권이 존재하고요. 용산은 용산역의 인근에 대규모 주상복합과 업무지구들이 즐비하고 용산국제업무지구까지도 착공에 들어갔죠. 마곡 역시 LG 사이언스파크와 코오롱과 넥센타이어 등의 대규모 업무시설로 개발이 됐고요. 청량리가 이러한 곳들과 위상을 나란히 한다는 것은 서울시가 청량리역 일대의 넓은 노후주택가를 전부 다 개발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은 새로 지어진 청량리역에 롯데백화점이 들어왔고요. 홍등가에 있던 자리에는 용적률 1000%를 받아서 롯데캐슬 L65와 효성 해링턴이 들어섰고 이로 인해 이미지는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 보이는 수많은 노후주택가들, 이러한 곳들을 초고층 주상복합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전부 용적률 500% 이상으로 개발이 될 거예요. 실제로 용두 1-1구역부터 1-6구역의 경우에는요, 적게는 500%에서 많게는 1100%까지 용적률을 부여받고 최고 61층으로 개발이 됩니다.
그 옆에 있는 전농 재개발은 용적률 730%를 받아서 최고 49층으로 개발이 되고요. 최근에 개발행위 제한으로 묶인 전농 14구역은 용적률 500% 이상으로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국토부는요, 청량리역에 GTX 2개 노선을 계획했고 서울시는 이곳을 광역 거점으로 지정했습니다. 게다가 국토부는 민간도심 복합사업을 통해서 서울시는 역세권 활성화를 통해서 역세권 재개발로 청량리를 확실히 밀어주고 있습니다. 즉 청량리역의 일대는 반드시 재개발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서 소액 투자가 가능한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저희 한가족에서 여러 번 강조드렸지만요. 아직 선정이 되지 않아서 비싸지 않은 곳에 투자하는 것이 더 높은 투자 수익을 가질 수 있어요. 현재 유일하게 남은 곳은 딱 두 군데입니다. 첫 번째는 전농동의 청량리 역세권 활성화 4구역과 5구역, 두 번째로는 청량리 10구역이에요. 먼저 청량리 역세권 활성화 4구역과 5구역은 이전에 신속통합기획으로 추진했었다가 반대가 많아서 해제가 됐던 지역이었습니다. 위치는 청량리역에서 초역세권이에요. 바로 코앞에 있을 만큼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반대를 했었던 이유가 사업성이 훨씬 좋은 역세권 활성화로 돌리려고 반대한 거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리스크 없이 원활하게 진행이 될 겁니다. 4구역의 노후도를 보면 약 88%로 많이 높습니다. 구역 내에 있는 도로 환경들도 열악한 수준이에요. 이곳의 토지 등 소유자는 약 300명이고요. 건립세대 수는 용적률에 따라서 700에서 900세대로 예상합니다. 이렇게 노후도가 워낙에 높다 보니까 토지 등 소유자 대비해서 건립세대 수가 2배 이상입니다. 또 롯데캐슬 L65의 84제곱이 약 20억을 보이는 만큼 사업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은 동의서를 진구 중에 있습니다. 동의서는 약 40%가 모인 상태고요. 접수하기 전에 지금 선점하는 게 매우 중요하죠. 이곳에 들어가는데 돈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투룸을 기준으로 매매가는 5억대 중반, 전세가는 약 2억대 중반, 내 초기 투자금은 2억대 중후반 정도 필요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물건은 3종 땅 위에 있는 빌라여서 2종 땅의 같은 면적의 빌라보다 감정평가 금액을 20%나 더 높게 받을 수 있어요. 즉, 내 투자 수익이 더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청량리역의 전농동의 일대가 이곳 말고는 대부분 재개발로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재개발에 대한 확실성이 더욱더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추천드리는 곳은 청량리 10구역입니다. 이곳은 역세권 활성화가 아니라 사업성이 더 좋은 민간도심 복합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어요. 이곳 역시 좀 전에 전농동처럼 청량리역의 초역세권입니다. 그리고 6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지금이 투자하기에 좋은 시점이죠. 이곳은 과거에 공공재개발로 추진을 했다가 반대가 많아서 해제가 됐던 지역이었는데요. 이번에 민간으로 하는 사업은 확실히 탄력을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현재 노후도는 무려 95%, 거의 모든 건물이 다 노후된 주택이고 도로 여건 또한 말도 안 되게 낙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 재개발에 반대가 되는 상권도 거의 없는 데다가 구역 내에 대형 교회가 하나 있기는 하지만 구역도의 외곽에 있기 때문에 재척하고 진행을 하면 돼서 반대에 대한 리스크도 거의 없습니다. 청량리역 10구역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청량리역이에요. 현재 토지 등 소유자는 380명, 건립 예상 세대수는 최소 1900세대 이상이어서 토지 등 소유자 대비해서 세대수가 무려 5배나 됩니다. 땅의 용도는 2종과 3종과 상업지역까지 섞여 있어서 사업성은 진행이 될수록 더 좋아질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곳에 투자하신 분들은 분담금이 거의 없이 공짜로 아파트 한 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곳에 필요한 내 돈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5룸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매매가는 4억대 중반, 전세가는 약 2억입니다. 내 들어가는 초기 투자금은 2억대 중반의 소액으로 이곳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역세권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역세권에 대규모로 주택 공급을 하려고 하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모아타운도 최대 용적률은 300%이지만요. 역세권에서 모아타운을 추진하면 용적률 최대 500%까지 개발이 가능합니다. 또 역세권의 개발 중에서 서울시가 가장 많이 밀어주는 사업이 바로 지금 보이는 역세권 활성화입니다. 용적률은 500%를 넘어서 최대 1100%까지도 받을 수 있고요. 이럴 경우에는 내 땅의 가치가 무려 4배나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 내 아파트 시세가 20억을 넘기는 지역에 역세권 활성화 개발이 진행한다면 내 사업성은 급격히 높아지게 돼요.
2026년 5월 6일에 추가로 나온 서울시의 보도 자료입니다. 서울시가 얼마나 역세권 개발 사업에 필사적인지를 알 수 있는데요. 기존에는 중심지 역세권에서 153개만 일반 상업지역까지 용적률 혜택을 줬어요. 그런데 이제는 서울시 325개의 모든 역세권에 동일한 혜택을 줍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이기도 해요. 중심지 역세권에 해당하는 3도심과 7광역, 12지역들은 전부 다 상권이 활발하거든요. 여기에서 파란색 표시가 3도심인데요. 그 중에 하나인 도심권의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가장 상업지역이 많습니다. 드론으로 보자면 이렇게 광화문입니다. 수많은 업무 빌딩에 최근에는 외국인까지 많이 유입이 되면서 대규모 상권이 밀집돼 있어요. 그 다음 7광역은 노란색 표시입니다. 그 중에 하나인 잠실은 롯데월드타워와 함께 방이동, 속리단길과 같은 강한 상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개발 반대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노후도도 낮아서 재개발 추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선호도가 낮은 비중심지의 역세권에도 용적률 800% 이상을 부여하겠다라는 것이 이번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입니다. 국토부가 밀어주는 재개발은 역세권에서 개발 가능한 민간도심 복합사업입니다. 이 민간도심 복합사업은 여당과 야당의 전부의 동의를 받아서 통과된 법안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누가 서울시장이 되던 간에 재개발 기회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민감도심 복합사업이 요구하는 노후도는 모아타운만큼 낮은데요. 그에 반해 용적률을 더 높게 받을 수 있고 면적은 역세권 활성화 사업보다도 더 넓어서 사업성을 그야말로 극대화한 재개발 방식입니다. 조금 전에 청량리 10구역이 이 개발 방식을 택했죠. 현재 존재하는 모든 재개발 방식 중에서 가장 사업성이 높은 방식입니다. 중요한 건 올해 6월 이후에 본격적인 서울시 지침이 발표될 예정이라서 그 이전에 선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처럼 서울시와 국토부는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액으로 수익을 극대화하는 투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번에 오세훈과 정원호 누가 시장이 될까요? 지지율은 정원호 후보가 근소하게 앞서고 있는데 누가 될지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가 되더라도 손해보지 않고 안전하게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 되든 역세권의 공급은 멈출 수 없어요. 정책 방향은 결국 공급으로 향하게 될 겁니다. 중심지보다 비핵심의 역세권이 오히려 수혜를 받는데 가장 수혜를 받는 지역이 청량리라는 사실을 우린 알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전화주세요. 여기까지 한가족 문진석 대표와 이서연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